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심각했었는데요.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중단 없는 예산 개혁을 외치고 있고 도의회는 의회를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힘겨루기 속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집행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예산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에 제주도 관련 공무원의 출연을 요청했지만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직접 출연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놓고서도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건지 먼저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한영조 대표께서 왜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집행부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의 문제는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제 접근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도민 중심의 열린 예산이 아닌 어찌 보면은 투명하지 못한 닫힌 예산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문제,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동의,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왔던 문제, 또한 집행부와 도의회의 제 역할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자기 예산을 챙기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가미됐다. 또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내 잘못을 이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상대방 탓만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러한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민의 이익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런 소통으로의 양 기관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나만 옳다. 나만 이렇게 더 옳고 상대방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문제의 풀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강력한 힘을 이제 갖게 되고요. 또한 상호 의존을 상당히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중대한 이 예산의 문제를 이런 어찌 보면은 오픈된 마인드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지 않고 개인적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조직의 이기적인 중심으로 접근할 때는 풀어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가지 원인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투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자기 예산 챙기기 그리고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이런 그동안의 관행 이런 부분들을 두루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태민 의원께서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 갈등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들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예산 수요는 많은데 가용 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사업 우선순위를 보는 도나 이원들의 시각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가 없는 구조에서 예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예산 편성권과 심의 기능이 충돌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나 이회가 협상력이 좀 부재하고 상생의 정치를 외면하고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은 배려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도와 도의회 간에 계속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강경식 의원께서는 되풀이되는 예산 갈등 원인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원희룡 지사의 의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좀 경직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지금 의회를 개혁 대상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사실 의회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 지역구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활용해왔던 그런 관행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행을 저희들이 안 고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고쳐나가겠다고도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순간에 이거를 고치려는 그런 그 원희룡 지사의 과도한 그 의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이 아닌가. 이번에 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 장희롱의 세상 사는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그 공감이 가는 그 기고문이었는데요. 원지사를 5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원지사는 제주도 실정과 도민 정서를 너무 잘 모른다. 두 번째는 내가 최고다라는 엘리트 의식,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게 남의 말을 듣지 않은 고집불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촌놈들이 무슨 정치를 아느냐 이렇게 해서 지방 의원들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면서 교만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대권에 유리한 행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방 정치에 관심이 없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미지 정치만 하는 게 아니냐. 다섯 번째는 협치를 결국 내걸었지만 가장 협치하고 협력해야 될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협치 대상에서 빼고 이런 그 불협화음을 만들어 온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원지사의 어떤 실패로 귀결될 수 있고 이 실패는 또 우리 제주도 전체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우려를 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회도 잘못이 있지만 좀 더 원지사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서 이 전국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회에도 지금까지 그 잘못된 관행이 일부 있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지나치게 의회를 개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동욱 교수께서는 최근에 갑자기 지난해 연말부터 이 제주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이번 예산 갈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전체 어떤 예산 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으로 갈 수 있는 또 책임성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 소위 독점적인 편성권 또 독점적인 의회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심의권이 예. 이게 충돌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초기에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관행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탈피를 하지 못하고 또 도에서도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그 예산도 큰 틀에 보면 재정이 한 분야인데 돈의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력이 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기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의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여백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의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회도 같이 해야 예산 개혁이 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일방적으로 도에서 개혁을 선언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그 공간이 굉장히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속도가 틀리다. 의회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 또 관행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백을 줬으면 같이 따라올 수 있었는데 일방적인 그러한 그 예산 개혁이라는 슬로건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좀 당황하고 그 관행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떤 서로의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개혁 그 예산이 좀 갈등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개혁 속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같이 손잡고 서로 예산 개혁을 하자고 손잡고 예산 개혁을 했었으면 의회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있고 지금 예산 개혁이라고 했지만 예산 개혁의 실체를 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심의 편성에만 들어있지 사실은 집행 그다음에 결산까지도 전체 예산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예산 개혁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단지 관행으로부터 탈피를 하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는 그 도의 그 의지만 있지 실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관행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탈피해서 예산을 좀 정상화시키는데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감정 싸움이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산 계획을 하려면 제주도와 도의회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방법을 찾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김동욱 교수님 말씀은 제주도가 너무 앞서서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데에 따른 부작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보면 이게 지금 뭐 잘못된 예산 관행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로 나눠 먹고 관행을 인정해주면 조용해지겠지만 자기가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 개혁을 강행하겠다. 이런 그 약간 좀 강성 발언을 지금 최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영조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도지사가 여러 가지 그 과잉 어떤 대응이랄까 아니면은 그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제1단계로 도의회의 여러 가지 그 개수조정 과정에서의 그 징액이나 신규 편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을 좀 개혁하려고 하는 상당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아까 그 김동욱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이 혁신이나 개혁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가야 될 것이라고 좀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을 지금 도의회의 그러한 문제점 이 부분을 먼저 개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뒤따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리 도의회도 이런 부분들은 뭐 점진적인 개혁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개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라.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그 갈등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는 일단 그 도의회를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짚고 개혁하려고 하는 아니면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강경식 의원께서는 최근에 이런 그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보면서 네. 도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당히 저는 초반에 원희룡 지사님의 어떤 그 개혁 마인드 또 어떤 제주도의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저 또한 이제 많은 협조를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나타나는 그런 예산 정국의 어떤 그 파장이나 여러 가지 인사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카지노 관련된 말 바꾸기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좀 그 불만스러움이 이제 증폭되고 있고 과연 의회와 어떤 그 도정이 파트너로서 제주의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중앙정치 무대를 가기 위한 발판으로 제주를 활용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상당히 좀 그 원지사님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증폭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심의해서 증액하거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대부분의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고 지역구에 그리고 또 어떤 그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납득 가능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우리가 좀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증액을 하거나 좀 문제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국소수 예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마치 도의원들이 뭐 예산을 나눠 먹고 아주 어떤 암적 존재인 것처럼 또 계획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는 삼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그 경험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마치 우리 지방 의원들을 어떤 정략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중앙 정치에 자꾸 본인이 어떤 계획적인 그 도정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정략적 활용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도와 도의회 사이에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의회도 뭐 일부 관행을 인정을 하고 이걸 고치려는 개혁 의지는 있는데 제주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실질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가운데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에서 지금 1,600억 원 규모가 지금 삭감된 채 지금 2달 만에 다시 이제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이 1,600억 원이라는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뭐 기관 단체라든지 도민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피해라든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태민 의원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앞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원희룡 지사가 이 예산 개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그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 원칙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원희룡 지사께서 그 예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슈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다만 이게 문제되는 것은 우리 그 의회를 이 개혁 대상으로 보고 또 의원들이 감정을 건드리는 참 용어들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삭감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 민간의 이탁들을 사업들을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게 지원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운영비 또 이 상반기 내에 추진돼야 할 그 행사들이라든지 또 이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본 예산에 이제 성립되지 않다 보니까 그 위탁 사업 그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제주도는 그 소비 부진이라든지 이 감귤과 월동 채소 가격이 굉장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나 우리 이 제주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대한 이 경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다른 단체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경이 반영이 돼서 조기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 문제는 그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고 좀 이렇게 속내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1,600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그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뭐 1회 추경 예산을 제출을 했지만 이게 언제 통과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렇게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 도민들 입장에서 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일 텐데 김동욱 교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문제가 좀 있죠. 1,636억이고요. 그 처음에 삭감된 예산이 그 중에 1,634억은 이번에 새로 이제 그 예산 편제에 새로 도입된 내부 유보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억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1,636억이라는 액수는 전체 우리 제주도 예산이 2015년도 예산 3조 8천여억 원의 4.3%가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이거는 뭐 예년에 비할 수 없이 큰 금액이고 또 전국 대비 봐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내부 유보금이 전체적으로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57%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내부 유보금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삭감된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예산이 제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그 GRDP의 예산의 비중이 거의 23% 정도 되거든요. 전국 평균 11%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예산에 의지하는 그러한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모 기관에서는 지금 대출을 지금 생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묻어져 있고요. 조금 시급지 않은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1,636억 중에. 그렇지만 그 유관기관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그
추경 예산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제주도 경제가 지금 관광객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 경제가 조금 나왔지만 이걸 빼버리면 예,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 집행을 통해서 제주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두 분 이번 그 예산 사건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간단히 이제 뭐 다 이렇게 앞에서 다 말씀을 해서 뭐 그 내용에 이제 일치를 하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이번 그 예산 삭감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 중에는 이 삭감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후에 그에 대한 타당성 있게 삭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삭감 내용을 보면은 유형별로 광범위하게 삭감이 이루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 사업에 딱 하나를 놓고 이 예산이 과다 예산 책정이 됐냐 안 됐냐를 놓고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건건별로 가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삭감된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그 사업들 각 기관이나 유관단체 아니면은 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 예. 또한 이번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과연 예산이 들어와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투명하고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체인 경우는 계약직을 지금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를 해서 계약직을 활용했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체의 중단 여부의 문제. 예. 또는 어떤 그 가공용 감귤 지원비 등을 이렇게 중단하다 보니까 그게 수명의 여러 가지 방안에 이게 문제. 또 뭐 청소년 혁신 뭐 센터의 이런 운영의 차질이 문제, 보훈단체, 사회복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 그 도의회에서 삭감의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정말로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도 상당히 도민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예. 예, 저는 그 이번 1,636억 원의 그 삭감 예산 중에는 이제 우리 도의 행정경비 외에도 상당히 그 사회단체라든가 이제 복지 쪽이라든가 어떤 민생 관련된 그 꼭 필요한 예산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게 사실이고 예. 비정상적인 삭감이 맞습니다. 사실 그 예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보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솔직히 삭감한 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떤 예산 갈등 속에서 이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에서도 이제 적절한 그 예산 삭감은 아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 규모의 예산 삭감이다. 네. 이 부분은 솔직히 그 인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삭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가 이제 지난 그 화요일에 같은 그 예산 삭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 민생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1,634억 원 이 규모의 이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조치 예산이다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밝혔는데 사실상 이 추경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대부분을 이렇게 부활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 추경 예산안을 심의를 하려면 지난번에 삭감을 한 예산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고태민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응급민생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서 삭감한 이 1,636원 그 항목 내에서만 이제 추경에 이제 네. 반영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 우리 본예산 심의 시 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점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도가 이제 행정시에 배정된 재원만으로는 진짜 그 지역이 미는 사업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이회가 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사업들을 이회 의원들이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예. 이게 진정으로 이 도민을 생각을 한다면은 본 예산에 삭감된 이 사업 이외에도 현안 민생 사업들이 없는지 고려해서 이 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진짜 그 이회와 협의를 해서 예. 추가로 이런 이 민생 사업들을 더 발굴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경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원점으로 돌아간 추경 예산이다. 어쨌든 필요한 어떤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 새롭게 발굴해서 예.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예. 강경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쨌든 그 지난해 예산 전쟁을 통해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도의에서도 일정 부분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도정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좀 빨리 추경 예산을 조기에 좀 편성해서 제출하면 예.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서 모든 예산이 좀 정상화를 찾도록 하겠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좀 이런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갈등을 양상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도민 토론이라든가 뭐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은 명절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2월 10일 날 그 추경 예산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가 그 오늘 끝나는데요. 2월 13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 내일 모레는 또 주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추경 예산을 명절 전에 이렇게 빨리 해서 어쨌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결국은 16일하고 17일 명절 전에 이 양일간에 1,60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도와의 어떤 그런 예산 갈등도 있고 면밀한 그 심의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한 시점에서 이틀 만에 이걸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이 또 추경 예산을 제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예. 지점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빠른 그 심의를 통해서 어떤 도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우리 도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지만 불가피하게 또 이제 명절을 지나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좀 내용을 협상하고 원만하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협의회라든가 이런 요구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면서 또 정책 협의회가 지금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지만 원두정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지점이 좀 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물론 그 거의 이제 지난번 예산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뭐 일부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한 335억 정도는 이제 감채기금으로 예. 사실 그 의원들이 신규라든가 이제 증액했던 예산의 규모는 전부 다 감채기금으로 해서 의원들이 좀 삭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분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넣은 지점이 있고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증액하거나 신규 예산으로 도집행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그 180억 원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도의회 그 우리 그 책임 있는 단위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주도록 요구를 했지만 전혀 반영을 안 해서 예. 결국은 또 2라운드 예산 전쟁을 예. 또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 예. 그런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의회가 요구를 했고 집행부도 이제 동의를 한 180억 예산마저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좀 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추경 예산안은 그 과거의 추경 예산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예. 원래 그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요건도 있고 사실적 요건들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되면 추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는 이제 본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그게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우리의 사실적 요건이라는 것은 본 예산이 성립 후에 새로운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예산 삭감 때문에 본 예산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우리가 했던 추경 예산하고 전혀 다른 형격의 그 추경 예산인데 원래 추경 예산의 본 뜻을 다하면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변동 없이. 그렇지만 의회에서 받아주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추경 자체가 우리가 보통 6월하고 또 12월에 1차, 2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에 걸친 추경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1차 추경은 본예산의 심의와 그 유사한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증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의회에서 준비할 것은 뭐냐면 그때도 갈등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갖고 그거를 이제 집행부에 그걸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때는 A4 용지 한 장 정도로 그 사업 내용을 해달라니까 관행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행은 그렇게 좋은 관행이라 안 생각합니다. 큰 보고서 같이 몇십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A4 용지 하나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산 갈등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점적인 예산 편성권하고 독점적인 심의권이 충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심의할 때 최소한 심의하는 과정에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또 도의에서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독점적인 요소들을 서로가 조금씩은 양보해서 우리도 편성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물론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원칙은 이런 추경은 사실은 좀 넌센스죠, 사실은.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정상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추경을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하고 도의회 사이의 예산 갈등의 그 핵심적인 부분에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증액 예산에 대한 제주도의 어떤 그 거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김동욱 교수께서도 지적해 주신 증액 사유를 좀 소명을 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둘러싼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도의원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 원희룡 지사가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도의회의 증액은 도지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사를 해서 이게 이제 정말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용납을 못한다 하는 상당히 좀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관행을 정상적인 관행으로 만들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증액 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아직 입장들이 정해지거나 논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관행 사실 오늘 그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국회에서 정부 예산의 1% 정도는 좀 국회 그 정당 쪽으로 나누어서 어떤 그 민원 예산들을 처리하도록 한다. 우리 의회가 해왔던 그 관행이 과연 그렇게 나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예산들을 가장 민원 수렴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의원입니다.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단체들도 있지만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면 조금 일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하거나 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선출직 의원이고 또 원희룡 지사님도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양대 측이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균형 있게 나감으로써 지역 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가라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사께서 그 예산 편성의 권한만을 너무 독점적으로 이제 그 부각시켜 가지고 모든 예산이 마치 어떤 원지사의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예산처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4개 시군도 폐지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친 그 권력이 도지사에 집중돼서 이 제왕적 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제왕적 수준을 넘어서 황제적 수준으로 가고 있다. 사실 도의회가 도지사를 견제하고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제주도가 그 아주 독점적으로 아주 과도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 지방 정부의 예산은 어쨌든 편성권을 인정도 해주고 또 저희들이 심의 조정하는 권한도 일부 인정을 해줘서 적절하게 이제 어떤 권력 분산의 그 효과도 예산을 통해서 사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 혼자 지나치게 이제 가져가는 부분은 지방자치 발전 부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식 전환을 원지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개혁이 소위 말해서 아까 이제 독점적인 어떤 편성권, 독점적인 심의권이거든요. 우리 이제 강 의원님은 이제 독점적인 심의권에 대해서는 빼고 이제 그 집행부에 있는 편성권에서만 말씀하시는데 심의도 사실은 색감을 1,600억 이상의 돈을 한 것은 아주 그 절대적인 심의권을 갖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갈 대로 간다 해서 이제 한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민주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편성권에도 일정 부분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심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둘이서 우리가 위임된 권한인데 그 위임된 권한 갖고 둘이 싸우니 우리 제주도민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또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그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예산안 단계에서부터. 예. 지금은 예산안 단계까지 시민단체나 저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요구서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실국에서 예산실에 넘어가는 예산 요구서까지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예. 또 법적으로도 또 그렇게 이번에 판결이 좀 났고 예. 그래서 뭔가 투명하게 그러니까 편성권도 우리가 뭐 들어가서 이거 해달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짜여지는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예, 일단 편성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11월 11일까지 도의회로 넘어오는데 그때까지는 깜깜입니다. 네. 의원들도 모릅니다. 예산 실무자만 알고 있거든요. 그걸 예산 공개를 안이 되어야 그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예산 단계에서부터 좀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심의도 마찬가지고요. 심의도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심의가 어떻게 되고 증액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든지 계속 금방금방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추경 예산 관련된 대책은 좀 이따 이해하기로 하고 지금은 추경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영조 대표님 말씀 듣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물은 강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우선 도의회도 뭐 예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일부의 편성권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이러한 그 집행부나 도의회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서로 견제의 기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준 것이고 이 편성에 대한 부분을 잘잘못을 따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의회에 그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런 대립형 관계에서 견제를 해야 할 관계에서 한쪽에서 일부 편성권을 줘버리고 이렇게 또 저쪽에서 또 해버리고 이것은 문란이 오는 겁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 역할을 기관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도민이 편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야 도민이 편해.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김동욱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이런 그 예산에 대한 모든 걸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위원회 구조라든가 이런 그 단체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3의 어떤 도민이 어떤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다. 그건 뭐냐면은 예산 편성이 끝나면
뭐 무슨 편성 단계에서도 각 분야별로 어떤 공청회를 갖거나 전문가의 토론회를 가져서 의견들을 편성에 반영되고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한 도의회로 11월 11일까지 넘어가기 전에 전부 예산안이 편성이 짜여지면 그거를 시민검증단에 한번 맡겨서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도 예산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를 MOU 체결해서 심사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예. 자체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한번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것이 잘못되고 어디가 과다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쭉 갖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갖고 개수정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전혀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닫힌 예산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투명하게 가야 할 문제를 닫힌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고난이 양쪽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까처럼 지역구에 대한 어떤 그 사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도의회 사무국을 통해서 예산들을 다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로 제출을 하면 그래서 수합을 해서 집행부로 넘기면 거기서 편성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이런 오픈된 과정을 갖추면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보니까 뭐 예산 개혁 방향까지 이렇게 막 혼동돼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이 앞서 질문으로 이렇게 또 네. 돌아가게 돼서 죄송한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을 제가 이제 공식생활하다가 한 6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이 지역에서 이 단절된 곳은 이어주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것은 펴주고 또 막힌 데는 뚫어주는 이런 생활 정치, 민생 정치, 이 불뿌리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또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이거 말로만 되겠습니까? 예? 실천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도에서는 그 예산 계획 이제 원년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 절대 의지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이회를 이 동반자적 관계로 이 서로 상생 차원에서 이 신사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우리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해 왔는데 감채기금 335억을 편성을 했어요. 예. 저는 이 감채기금 편성을 하면서 해왔는데 이것은 진짜 그 예산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진짜 생각지 않고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예. 감채기금은 우리 예산의 그 순세경잉여금의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례로 본다면은 한 450억 정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 본 예산에 240원이 감채기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35억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진짜 이런 그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의 사업들을 이렇게 이 예산 편성 그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저는 그 앞으로 예산 계획을 하려면은 이 본 예산 심의시 의원들이 중역했던 이 내려놨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우선 검토를 해서 도에서 앞으로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네. 예.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을 놓고 보면 지난번하고 또 이제 쟁점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는 삭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신규 사업으로 또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고태민 의원께서도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 반영하고 싶은데 도에서 이거를 감채기금 명목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뭐 감채기금도 어쨌든 감액을 해서 예. 중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선 우리가 지금 3조 8천억 그 2015년도 예산 가운데에는 도의원들이 요구했던 내용, 속히 말하면 재량 사업비라고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 본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고, 또한
그 사이사이에 도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요구됐던 사업에 대한 그것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를 떠나서 이번 감책기금 문제와 이제 아주 이제 민감한 이제 앞으로 심의를 할 때 이제 나타날 수 있을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또 도의원들이 새롭게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한 이번 그 본 예산 3조 8천억에 대한 2015년도 예산 중에는 뭐 어떻든 간에 합치면 한 800억 정도의 수준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부활시켜 놓으면. 물론 또 이번에 이런 그 삭감 부분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요구했던 예산들이 또 일부 삭감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면밀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에 도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증액 편성하는 부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10년도에 한 270억 규모 정도가 증액 편성한 부분들이 270억 규모였는데 2014년도에는 470억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의원 자체에서도, 도의회 자체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무작정 이 예산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예산 편성이 이원화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질서가 문란될 수가 있는 구조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영조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은 도의원들이 지금 증액하는 그 예산이 2010년에 270억에서 2014년에 47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제주도에 줬는데 의원들이 예산 편성 권한을 사실상 일부 갖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원화되고 이게 어떤 예산 체계의 어떤 기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도의원들의 증액 예산 관련해서 이게 뭐 이렇게 선심성 또는 이런 우려도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한영조 대표님이 여러 가지 그 예산 편성 과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다.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뭐 각계 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를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제 참여 예산제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특히 지금 도의원들이 그 어떤 그 수건 사업비 규모도 아주 금액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의원들의 그 예산 반영 요구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 또한 이제 뭐 재선의원인데 뭐 담당 국장이나 뭐 행정시의 그 과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여러 건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게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좀 집행부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그 삭감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제 그런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한영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그 사회단체가 됐든 필요한 예산들을 충분히 올려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사전 단계에서 그 심의할 수 있는 편성에 대한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원들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예산을 올렸을 경우 집행부에 반영해주는 이런 그 과정과 절차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과도한 삭감이 불필요할 수도 있고, 또 삭감되면 뭐 감책기금이라든가 예비비로 충분히 돌려서 이런 예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고, 또 이런 예산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이제 335억 원의 그 감책기금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 구태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당히 좀 문제 있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잉여금의 3%를 감채기금으로 넣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결산이 안 끝났거든요. 결산 끝난 시점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3%만 적립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비정상적인 추경을 하면서 감채기금을 335억이나 넣을 필요도 없고 지금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좀 삭감되거나 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제 반영해도 이제 무방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도의하고 어떤 협력적 관계를 가져나가려고 하면 사실 335억에다가 내부 유보금으로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내부 유보금으로 넣어서 일정 부분 의원들이 좀 합당한 그런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주면서 이번에 원활하게 이 추경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까지 어떤 원지사님이 얘기하는 예산 개혁 또 우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심의 과정에서의 예산 개혁 이런 것들 또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2015년부터 적용하고 이렇게 가면 순탄하게 될 건데 이 예산 전국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도정이나 모든 부분이 지금 중요한 지역의 현안 문제들 해결도 못하고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 예산위원 심의 과정에서 충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왜 이런데 신경을 쓰느냐 그 요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직생활할 때는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관변단체라든지 이 사회 특별자치된 이후에 많이 중과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 비대화되고 또 이런 단체들이 각종 행사가 이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지원은 뒤따르질 못해서 이 제도 개선도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원인이 일어나냐면은 제주는 우리 시군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예. 이 행정시가 있지만은 재정권과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한 이렇습니다. 행정시나 도나 예산 편성에 보면은 이 현안 민원들이 도의원들이 관심 가는 사업은 예산을 굉장히 최소화시켜서 올라옵니다. 예. 최소화시켜요. 예를 든다면은 농어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10억 사업을 1억, 100억 사업도 1억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역의원들한테 중액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원래 어제 성과주의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몇백 메달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1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리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전체 총 사업비가 한 100억 된 사업도 1억을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중액을 안 시키게 되면 이 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수고 의원들은 이 중액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참석하신 교수님이나 우리 대표님께서 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원지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신규 예산이라든가 이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 국회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의원들이 이제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한 대부분의 부분은 집행부가 예산 항목 제목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A 경로당에 무슨 자본 보조를 통해서 특가상을 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세부 내역을 달라. 물론 세부 내역을 줘야 될 일부 항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 담당관실에서 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대부분의 한 95% 이상의 부분은 제목만 알아도 A 스포츠 행사에 1,000만 원이 반영되는데 500만 원을 증액을 했다. 이게 내역서가 필요한 겁니까? 이미 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이제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어떤 집행부에게 통해야 많이 모든 예산이 이게 되게끔 권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아주 최소화해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의원의 설명을
설명이나 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것을 뭐 페이퍼로 해서 내역서를 제출하라. A 스포츠 행사에 1,000만 원인데 우리가 500만 원을 증액하면 이미 내역서에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걸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를 몰아붙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그런 걸 요구하냐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데 거기 보면 산출 근거라 우리 예산이 마지막에 산출 근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책상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인데 책상 몇 개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집행부에서는 재량 사업비가 가장 부용액이 많이 생기는 그런 그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만들어냈는데 안에 보면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별거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착상에 뭐 100개가 단가당 얼마에서 이렇게 든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주면 그건 그쪽으로 도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교수님 아까 그 말씀 중에 저희들이 편성한 그 추가라든가 증액한 그 재량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면밀하게 따져보면 집행부에서 그 어떤 사업이나 어떤 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부족했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지 우리 의원들이 반영한 예산은 대부분 정말 민생으로 필요하거나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상당히 높고 아까처럼 불용률이 많지 않습니다.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의회에서 일정 부분에 그 의회를 통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진국에서 이미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뭐 예산이 뭐 1% 뭐 이렇게 되는데 일정 부분 이제 의회를 통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저는 이제 단지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집행부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토론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예산 삭감 그리고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 또다시 이렇게 충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예산 갈등, 예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이 오늘 그 토론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권, 독점적인 예산 편성권과 도의회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예산 심의권의 충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해법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영조 대표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 기관의 이러한 충돌은 어쩌면 이제는 도민들이 이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불합리한 예산,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선심성 예산,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제대로 걸러내고 예산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할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시민 단체에서 그동안 쭉 그게 우리가 예산 그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차 이제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분석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투입되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다른 데에 그 비효율적으로 쓰는 예산보다는 그 예산을 좀 반영해서 그쪽에 뭐 최소한도 한 1억이면 1억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도민 객관적인 차원에서 전체의 예산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쭉 검증을 해서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유서도 제대로 달고 이렇게 해서 도의회로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의 중간지대에 별도의 기구를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도의회의 그 부족한 인력적 부족 부분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도의회가 나중에 심의 의결 과정에서 개수조정이라는 걸 때 그 자료를 보고 각 상임위별로 보고 이렇게 쭉 해서 쭉 본 후에 스스로의 또 의원들이 판단을 가진다면 보다 더 명확하게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과도하게 됐다 안 됐다는 걸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다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규모 좀 사람들이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수고 비용도 이렇게 그 용역성 그런 그 검증 용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며칠까지 딱 정리가 되면 그걸 갖고 개수정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또 의원님들이 이제 검토를 하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에 보다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그 예산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래야 집행부도 예산에 대한 과도한 거, 편중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도의회의 역할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고태민 의원께서는 이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제도를 따르면은 이런 문제 다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도부터 이 사별 예산, 예. 성과주의 예산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하나도 이 집행기관이나 이회나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품목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성과 예산 제도라는 것은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심사 시에도 이 성과 계획서에 의해서 이 많은 예산을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편성을 해야 돼. 이 예산을 금액을 정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액할 경우에도 아까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 의원들이 중액을 하려면은 사업이 계율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소액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은 그래도 이 사업 계율을 만들어서 집행기관과 중복 사업인지 아닌지 이게 연차 작업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투명한 예산 중액 제도가 된다고 봐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행기관에서 제주도에서 이 우리 도 예산 심의 기능을 이 정부라든지 국회 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초이회가 있기 때문에 기초이회가 없는 또 기초자치단체가 못하는 것들을 도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이게 이 시의 것을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예산 계획을 하려면은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8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출범 이후에 말도 많고 예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 집행에 대해서 분석이 전제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 지침과 매뉴얼이 갖춰져야 예산 혁신이 되지 그 말로만 해서 될 수 없다 저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께서는 해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셨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그 도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동의하고요. 아까 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또 의원들도 그 여러 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그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이 그 요구를 했더라도 100%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열린 마음에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한영조 대표님 말씀하신 그 시민단체의 어떤 그 우회에서 이게 뭐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기구를 또 뒀을 경우에는 어떠까지 여러 가지 그 책임성의 논란이라든가 또 하나의 어떤 권력 기관이 어떤 그 어떤 문제점들이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다운 예산 분석과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뭐 도든 우회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시민단체의 그런 노력이나 활동 자체는 공익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도든 우회든 예산 편성과 어떤 심의 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그 공익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당신의 공익적 기능이 있으니까 1년에 뭐 1억이나 2억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좀 논의해서 당신 의견도 제출해보라.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 역할을 이제 규정을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 보고요. 당장의 이 추경 예산의 문제 해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회를 어떤 계획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균형 속에서 또 견제 속에서 또 이제 함께 가야 될 어떤 파트너로서 인식을 전환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사회에 의회는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런 방향의 그런 어떤 언론 플레이 위주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그 제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 내부적으로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누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협상하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치도 실종되고 협상도 없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 협의가 됐든 진짜 내밀한 그 머리를 맞대고 원지사님이 의회를 오든 우리 의장님이 지사를 만나든 이런 그 테이블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종돼 가지고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중앙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자꾸 자극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번 추경도 제대로 가기 어렵다. 예. 그래서 빨리 그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뭐 도의원들도 물론 포함해서, 그리고 도와 의회 사이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저희들이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김동욱 교수께 마지막으로 어떤 해법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예산 편성 심의 단계에서 그 도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영조 대표님 제시했던 뭐 기구나 제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강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야 분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예산안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다 하면 분석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 때부터 그 예산안을 공개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도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요. 심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보다는 또 한 단계 좀 더 투명하게 또 책임성 있게 예산을 또 편성하고 또 심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다운 예산 과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지금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좀 선진형,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되는 그런 예산 그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의 예산 갈등이 2달 만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사이에 도민들의 입는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감정 싸움, 자존심 다툼에서 벗어나 낡은 관행을 고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